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환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술 시간. 오늘도 행복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조기술의 세계 마지막 시간으로서 미래의 제조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미래의 제조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제조기술의 사례에 대해서 배워본 후에 한 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 제조기술이 어떻게 발달되었고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미래의 제조기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래의 제조기술이란 무엇인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제조기술의 생산 과정이 더욱 정밀해지는 것, 이것을 미래의 제조기술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생산 과정이 더욱 정밀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조기술,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네, 제조기술이란 실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에서 구하는 재료를 만든다라고 했었고요. 그러한 제조기술이 더욱더 발달되고 정밀해지는 것을 미래의 제조기술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제조기술의 의미와 미래의 제조기술의 의미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제조기술 또한 미래 제조기술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네 가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주 공장이 발달될 것이다. 네, 우주 공간에서 버틸 수 있는 재료로 우주 공장을 더욱더 발달시킬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맞춤형 제품의 제작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개인에게 맞춤형 제품의 제작이 가능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더욱더 사람의 요구에 충당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로봇이 상용화되고 지능형 공장이라고 해서 로봇들이 저절로 만들고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지능형 공장이 발달될 것이다 라는 게 미래 제조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 초소형 제품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장 작은 형태의 제품이 개발될 것이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혈관 속에 넣는 로봇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게 미래 제조기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미래 제조기술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한 세 가지 정도 사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나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나노 기술이란 영어로 쓴다면 NaNO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10의 9 제곱이라고 해서 10억분의 1이라는 기호를 뜻합니다. 네, 이거는 기호로 한다면 N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 기술이 어디에 응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신소재. 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신소재의 이름을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좋아요. 선생님이 신소재에 대해서 조사해보라고 했었던 숙제를 했던 친구들은 알 건데요.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지고 있고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한 이러한 나노 기술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정보통신 기술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반도체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정보통신 기술에서 이 나노 기술을 접목시켜서 더욱더 작고 초소형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국가 안보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 기술이 응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나노 기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0억분의 1의 단위를 의미한다. 나노미터라고도 읽고요. 10억분의 1 단위를 의미한다.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러한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분석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드는 기술이 나노 기술이며, 최근에는 정보 처리 기술까지 융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작은 크기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었을 때는 더욱더 중요한, 더욱더 좋은 제조기술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서 멀리서도 조종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기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나노 기술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림 하나, 둘, 세 개. 네, 이러한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좋아요. 이거는 3D 프린터라는 제품이고 프린터입니다. 이러한 프린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프린터를 알아보는 이유는 이 3D 프린터의 개발로 인해서 제조 기술이 엄청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3D 프린터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설계한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재료를 열에 녹여서 한 층씩 쌓아 올리면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접목된 프린터이고요. 이러한 프린터를 3D, 3차원 프린터라고도 합니다. 3차원 프린터에는 세 가지 종류 혹은 그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이 FDM 방식의 프린터라는 것만 기억해주고, 이 FDM, SLA, SLS 방식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선생님이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D 프린터는 어떻게 물체를 프린터해내고 물체를 만들어내는지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네,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3D 프린터에는 이렇게 필라멘트라고 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재료를 열에 녹인 후에 여기 노즐 부분을 통해서 한 층씩 쌓아 올리면서 물체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고요. 이 필라멘트와 노즐, 그리고 필라멘트를 녹일 수 있는 온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3D 프린터는 여기서 넘기도록 할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메커트로닉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메카트로닉스는 어떠한 용어들의 합성어거든요. 두 가지 용어가 합해져 있는 용어인데요. 메카트로닉스의 용어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좋아요. 메카닉이라고 하는 기계, 그리고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전기 혹은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메카닉과 일렉트로닉의 융합 혹은 합성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기계와 전기, 전자 부품이 융합되었다라는 뜻으로 메카트로닉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카트로닉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카트로닉스의 의미, 기계장치와 전자장치가 융합된 기술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밑에 있는 건 기계장치입니다. 네, 사람의 몸을 어떠한 기계로 표현해 냈을 때는 이 링크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조인트라는 관절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엔드 이펙터라는
사람의 손과 같이 어떤 물체를 잡아 들거나 어떤 힘을 가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베이스라는 몸체 부분이 필요합니다. 총 기계장치에는 링크와 관절, 엔드 이펙터, 베이스, 몸체라는 네 가지 부분이 필수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링크는 관절과 관절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부분을 링크라고 하고, 이 관절은 링크와 링크 사이에서 이 물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스라는 부분은 몸체를 뜻하고요. 이 몸체는 어떤 부품이나 전자제품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장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기계장치는 네 가지로 나와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자 제품 에는 꼭 있는 전자 부품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로봇이 앞을 걸어가다가 주변 앞에 이렇게 뭐가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이 서 있어요. 네, 로봇이 걸어가다가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을 때 멈춰 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아요. 로봇의 눈에 달린 센서라는 부분에서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이 있네. 그러면 앞에 환경을 감지했으니까 다시 이 로봇 머리에 있는 뇌 부분에 해당하는 컴퓨터로 명령을 내려줍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후진하거나 멈춰야 되겠다라는 명령을 내려주면 다시 이 발 부분에 뇌 부분에서 발 부분으로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발이 멈춰 있거나 혹은 뒤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겠죠. 이런 부분이 전자장치에 해당하는데요. 전자장치의 첫 번째 센서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빛, 소리, 온도, 압력 혹은 주변 상황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체가 움직이거나 사람이 움직이거나 하는 주변 상황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인데요. 사람의 신경세포 혹은 신경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뜻합니다. 네, 신호를 적절하게 변환하여서 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으로서 사람이 눈으로 받아들인 어떤 감각이나 온도, 압력 등을 신경세포를 통해서 머리로 보내주듯이 이 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로 변화시켜주는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받은 그 어떤 정보를 판단하고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으로 명령을 보내는 장치인 제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제어용 컴퓨터라는 부분, 사람으로 뜻하자면 머리에 있는 뇌겠죠. 이 뇌에서 명령을 내린 걸 받아서 실행으로 옮기는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하고요. 보통은 어떤 모터나 실린더의 형식으로 로봇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에를 한번 보고 로봇을 보도록 할게요. 로봇이 눈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센서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사람이 움직이네 라고 해서 제어용 컴퓨터로 명령을 보내주는데,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제어용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로 적절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또 제어용 컴퓨터에서 사람이 있네, 그럼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명령을 내려주면 이 액추에이터라는 발 부분으로 명령을 내려줄 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주고요. 이 명령을 받은 액추에이터 부분은 멈춰 서거나 뒤로 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전자장치도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미래의 제조기술이 발달해 나간다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미래 제조기술이 점점 더 발달되어 가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등교 개학 이후에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할 때 선생님과 함께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학습지에 빠짐없이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지금까지 지환쌤의 기술 수업이었습니다. 안녕!